안녕하세요. 내일은 로또왕의 또 다른 주제, 오늘은 엑셀왕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엑셀 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제 막 시작하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그램을 대체해서 엑셀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엑셀 기초 배우기라는 주제로 자격증 취득의 목적은 아니고 실제 업무나 개인적으로 문서를 엑셀로 작성하고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 역시도 한글 97이라는 워드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시기에 각종 문서들을 한글 97로도 문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일반 문서가 아니고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입력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문서들을 만들기 위해서 엑셀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에는 엑셀로 문서 서식을 만드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워서 포기하고 다시 시도해보는 반복을 몇 번 시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보여지기도 할 수 있지만 워드 프로그램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엑셀을 처음 딱 열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메뉴들도 굉장히 많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만 알고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엑셀로 서식도 만들고 수식을 작성해서 데이터들을 활용한 결과값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엑셀을 배워야 하거나 배워야 하시는 분들,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아니고 실제 업무에서 엑셀을 바로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엑셀 기초 배우기 내용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탕화면이나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 버전으로 실행을 먼저 시켜주시면 됩니다. 엑셀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기초 서식들과 선택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 이제 엑셀 구조는 메뉴 탭, 리본 메뉴, 셀, 행, 열, 시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 탭은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과 같은 메뉴들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고, 리본 메뉴에서는 메뉴 탭의 하위 메뉴들로 세부적인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는 박스 공간입니다. 셀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박스로 수많은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박스 한 개 한 개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은 마우스로 한 개의 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것을 범위 또는 셀 범위라고 합니다. 또 수많은 셀들은 자기 자신만의 셀 주소를 갖게 되는데, 행과 열에 따라서 셀 주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열과 1행이 만나는 지점의 셀은 A1 셀이라고 부르고, B열과 2행이 서로 만나는 지점의 셀은 B2 셀이라고 부르고 셀 주소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은 가로, 세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과 열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서식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행과 열의 너비를 조정해서 문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문서 한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한 개의 엑셀 파일 안에서 여러 개의 시트를 만들 수도 있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트의 이름을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해당 시트에 주로 어떤 내용의 데이터를 입력해 두었는지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리본 메뉴와 셀이 시작되는 중간에 빈 공간의 박스 공간은 수식 입력줄이라고도 부르고, 수식이나 데이터의 입력은 셀에서 바로 작성을 하거나 수식 입력줄에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셀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면 원하는 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셀을 선택했다면 텍스트 또는 문자, 날짜, 시간과 같은 형식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몇 가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셀에는 행아 아빠, A2 셀에는 내일은 엑셀왕, A3 셀에는 숫자 1, A4 셀에는 숫자 2,
A5셀에는 숫자 3, A6셀에는 날짜 7월 1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원하는 셀을 선택한 후에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됩니다. 다만 A6셀에서 날짜를 7월 1일로 입력을 했는데 7-1이나 7-1로 입력을 하게 되면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날짜 형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나 시간을 입력한 데이터는 입력된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날짜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을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셀에 입력한 7월 1일은 수식 입력줄에서도 7월 1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눈으로는 날짜로 보이지만 엑셀에서 인식하는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옆쪽에 7월 1일로 입력한 데이터는 보이기에는 날짜로 보이고 수식 입력줄에서도 날짜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날짜로 보여지는 형식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날짜 형식을 다르게 표현하기 위한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날짜에서 정해져 있는 형식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 지정에서 표시 형식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지우는 방법은 수정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한 후에 F2키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 전체를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선택된 셀의 데이터 전부를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식을 작성해서 텍스트 또는 숫자, 날짜, 시간 등의 모든 데이터들을 원하는 계산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연산기호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간단하게 수식을 작성하고 결과값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은 수식을 작성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고 텍스트나 문자, 숫자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 수식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 등호 또는 이꼬르 기호라고 하는데 먼저 입력하고 나서 수식을 작성해 주어야만 해당 데이터가 수식으로 인식되어서 계산식을 계산한 결과값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결과값을 표기한다, 결과값을 반환한다, 결과값을 찾아온다, 가져온다와 같은 말들은 수식으로 계산된 결과값이 계산되어서 자동으로 데이터 값이 입력된다는 공통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수식으로 작성해 볼 텐데 A1 셀에는 1 플러스 2의 결과값을 표기하도록 하고 A2 셀에는 2-1의 결과값을 그리고 A3 셀에는 2 곱하기 3, A4 셀에는 6 나누기 3의 결과값을 표기하도록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A1 셀부터 A6 셀까지 입력한 사칙 연산 데이터는 수식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호, 등호를 앞에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텍스트 또는 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칙 연산으로 계산된 결과값을 수식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A1 셀부터 A6 셀까지 계산식 앞에 등호를 붙여주면 사칙 연산으로 계산된 결과값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에서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고 수식 입력줄에서는 입력한 수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결과값이 표기된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키를 누르면 셀 안에서도 입력된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1 셀부터 A6 셀까지의 수식은 연산해야 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주었는데 셀 주소를 참조해서 연산하는 수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1 더하기 2의 결과값을 표기한 수식을 셀을 참조한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1은 A1 셀에 입력이 되어 있고 2는 A2 셀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등호를 입력하고 A1 셀 더하기 A2 셀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결과값이 3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는 셀은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참조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셀 주소가 입력이 되니까 셀 주소는 직접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참조하는 셀을 선택해서 해당 셀 주소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연산해야 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과
이미 입력된 데이터의 셀 주소를 참조해서 수식을 작성해 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연산해야 할 데이터가 수정될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수식은 입력된 수식 안에서 연산해야 할 데이터 값들을 일일이 수정을 해줘야 되지만, 셀 주소를 참조한 수식은 참조하고 있는 셀 주소에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결과값을 자동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셀 주소를 참조한 수식이 훨씬 효율적인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참조해서 수식을 작성한 결과값을 표기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는데, 수식은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입력된 데이터들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와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표기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들의 통계나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함수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많이 알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 함수 종류는 200개가 훨씬 넘는 함수 종류가 있고, 함수마다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함수를 기억하고 함수의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엑셀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함수 종류에 따라서 나뉘는 범주들을 확인해 보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함수 몇 가지만 어떤 데이터들을 결과값으로 반환하는 함수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엑셀 함수 종류는 분류하는 범주 역시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대략적인 카테고리 범주들만 확인을 해보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 함수, 날짜 및 시간 함수, 찾기 및 참조 영역 함수, 수학 및 삼각, 통계 함수,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로 함수의 종류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함수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함수들은 if 함수, 밤수, lookup 함수, count if 함수와 count ifs 함수, sum if 함수와 sum ifs 함수,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함수들은 논리 함수에서는 if 함수는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할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and 함수, or 함수, if error 함수 정도가 되겠고, 텍스트 함수에서는 left 함수, right 함수, mid 함수, substitute 함수, search 함수, 텍스트 함수, find 함수,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는 데이터 함수와 데이터다 if 함수, weeknum 함수, time 함수, now 함수, today 함수, year, month, day 함수, 찾기 및 참조 영역 함수에서는 vlookup 함수와 lookup 함수, 그리고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는 꼭 기억해 주셔야 할 함수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offset 함수, row 함수, 콜론 함수, indirect 함수 정도는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삼각, 통계 함수에서는 count 함수, count if 함수, count ifs 함수와 sum 함수, sum if 함수, sum ifs 함수는 중요하다는 함수로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max 함수와 min 함수, large 함수와 small 함수, 라운드 함수, 라운드 업 함수, 라운드 다운 함수까지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로 기억해 주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서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식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함수가 너무 많다면 제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린 9가지의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셔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엑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알지는 못하고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사용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함수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 안에서 함수들을 검색해보고 필요한 함수를 찾거나 함수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보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해내는 것과 관련된 함수와 수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합계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들로 수식을 작성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데이터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입력할 때 기본적으로는 천 단위마다 콤마가 생성되지 않는 숫자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천 단위마다 콤마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홈 탭의 리본 메뉴에서 표시 형식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면 입력한 숫자가 천 단위마다 자동으로 콤마가 생성돼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 B, C 상품 각각의 매출액 합계와 매출액 평균을 연산 기호만으로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으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셀 주소를 참조하는 연산 수식은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B8셀의 A 상품의 매출액 합계 수식은 B2셀부터 B7셀까지 더하기 연산 기호로 수식을 작성하면 A 상품의 매출액 합계를 결과값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9셀의 A 상품의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액 개수를 합한 개수가 6개니까 6으로 나눠주면 매출액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수식으로 작성하면 B8셀 나누기 6을 입력을 해주면 매출액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개 안 되는 데이터들로 예제를 작성했기 때문에 각각의 셀 주소들을 참조하는 합계와 평균 수식을 작성할 수 있지만 합계를 계산해야 하는 셀이 100개, 1000개와 같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면 모든 셀 주소들을 연산식으로 입력해 주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함수를 사용하면 수식을 간단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데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는 sum 함수이고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average 함수로 수식을 작성하면 A 상품의 매출액 합계 수식은 sum 괄호 열고 B2셀부터 B7셀까지 괄호 닫고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합계를 계산할 셀 범위를 인수로 작성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결과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평균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도 매출액 합계에서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지 않고도 에버리지 함수로 수식을 작성해서 결과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괄호 열고 B2셀부터 B7셀까지 괄호 닫고 이렇게 입력한 수식을 입력하면 매출액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바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수식 안에 작성하는 셀 주소 또는 셀 범위는 인수라고 하고 결과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완성한 함수 수식을 수식 구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엑셀 서식을 작성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뒤에 행이나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행과 열에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번에는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 데이터 값 그대로를 복사하거나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입력한 데이터가 A, B, C, D열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A열과 B열 사이에 추가해야 할 데이터가 있다면 열을 추가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C열의 데이터가 불필요한 데이터라면 C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열을 추가하는 방법은 열을 추가하고자 하는 열 번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삽입 메뉴를 클릭하면 열이 삽입됩니다. 행도 마찬가지로 행을 추가하고자 하는 행 번호 위치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삽입 메뉴를 클릭하면 행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행과 열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삭제를 클릭하면 삭제하고자 하는 행과 열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복사하거나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은 복사해서 붙여넣고자 하는 데이터 값이 입력된 셀 또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복사 메뉴를 클릭하고 붙여넣고자 하는 셀 또는 셀 범위를 복사했다면 복사가 시작되는 셀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복사한 데이터가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더 쉽게 복사와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데 복사는 Ctrl C, 붙여넣기는 Ctrl V로 선택한 셀 또는 셀 범위를 복사하고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과 동일한데 복사해서 붙여넣은 셀의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 또는 셀 범위까지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작성된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 또는 셀 범위가 이동되지 않고 수식이 복사되어야 한다면 참조하는 셀 또는 셀 범위를 절대 참조 셀 또는 절대 참조 셀 범위로 최초 수식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참조하는 셀 주소 또는 셀 범위 주소를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4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 모양이 참조하는 행과 열의 셀 주소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수식이 다른 셀에 복사가 되더라도 절대 참조 셀 또는 절대 참조 셀 범위는 이동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참조 셀 범위에서 또다시 F4키를 눌러주면 행번호 앞에만 절대 참조 기호가 붙는 것으로 수정이 되는데, 수식이 복사가 되더라도 참조하는 행은 고정이 되어 있고 열은 수식이 복사되는 지점만큼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4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열 번호 앞에만 절대 참조 기호가 붙게 되는데, 수식이 복사가 되더라도 참조하는 열은 고정이 되고 행의 이동은 수식이 복사되는 이동 지점만큼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또 F4키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절대 참조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서식을 작성하면서 서식을 꾸미는 방법과 앞에서 날짜와 시간 형식을 말씀드릴 때 표시 형식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워드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엑셀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서식을 꾸미는 기능들과 표시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테두리는 입력된 데이터의 셀 박스에 선을 그려 넣어서 표 형태로 문서 서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엑셀 기초와 관련한 엑셀 책을 구매해서 보게 되면 엑셀 표 데이터를 만들 때 삽입 탭에서 리본 메뉴 안에 표를 클릭해서 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서 서식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작성을 하나요? 카테고리들을 생각하고 카테고리가 행과 열 방향으로 몇 개가 필요한지 개수를 생각한 다음에 표를 생성한 뒤에 표 안에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엑셀로 문서 서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표를 먼저 그리지 않고 데이터들을 먼저 입력한 뒤에 입력한 데이터들을 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예제 데이터를 표 형태로 셀 테두리에 선을 그려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테두리에 선을 그리는 방법은 테두리에 선을 그릴 셀 또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셀 서식 테두리 탭으로 이동해서 선을 그릴 곳을 선택해 주면 선을 그릴 수 있고, 선을 그릴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고 선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 스타일과 선 색상을 선택하고 선을 그릴 테두리를 클릭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테두리가 생성이 됩니다. 셀 서식창을 바로 열 수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셀 서식창을 바로 열 수 있으니까 셀 서식창 단축키 컨트롤 1을 기억해 주시면 문서 서식을 작성할 때 유용한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표를 그렸으니까 텍스트를 정렬시켜서 뒤죽박죽한 모습의 데이터들을 정렬시켜 주도록 합니다. 데이터들을 정렬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정렬시킬 셀 또는 셀 범위를 선택하고 홈 탭에서 맞춤 메뉴 상중하 정렬과 왼쪽 중앙 오른쪽 정렬을 선택해 주면 데이터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뿐만 아니고 셀 서식 맞춤 탭에서도 텍스트를 정렬시킬 수 있고 텍스트의 기울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데이터들을 중앙 정렬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형태의 문서는 카테고리들이 있고 카테고리 안에 데이터들이 포함되는 형식이죠. 카테고리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셀 박스 안에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박스 안에 색깔을 넣는 것은 셀 음영을 적용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탭에 있는 글꼴 메뉴 박스 안에서 채우기 색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셀 음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셀 서식 채우기 탭에서도 셀의 음영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주제를 상단에 적어줘야 되는데, 표의 주제는 표의 가장 중앙에 오는 것이 보기 좋겠죠. 이럴 때 여러 개의 셀을 병합해 줘야 되는데, 셀 병합 기능은 홈탭에서 맞춤 메뉴 박스 안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전체 병합, 셀 분할 옵션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서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치거나 분리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셀 병합과 관련한 옵션들은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기능을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데, 엑셀로 문서 서식을 자주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귀찮기 때문에 워드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가 없는 기능인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다. 이런 메뉴들은 임의적으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로 들어가셔서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단축키가 없는 기능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위치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때 오른쪽에 위치한 메뉴는 위에서부터 단축키가 Alt 1, Alt 2, Alt 3 번호 조합으로 단축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기능을 추가시켜서 Alt 2번 조합으로 단축키를 지정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인데 단축키가 없는 기능이라면 이렇게 추가하셔서 단축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또는 데이터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텍스트를 꾸미는 기능으로는 글자의 크기, 굵기, 기울기, 밑줄, 폰트 색상과 같이 텍스트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홈 탭 리본 메뉴에서 글꼴 메뉴 박스 안에 데이터 텍스트를 꾸미는 기능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원하는 텍스트 모양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서 서식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표의 너비와 높이도 수정을 해 줘야겠죠. 너비와 높이의 수정은 행과 열의 높이와 너비를 수정해 주는 것으로 표 서식을 원하는 서식 형태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행과 열의 높이와 너비를 수정하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행 높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행 높이를 수정하기 위한 행 번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후에 행 높이 메뉴를 클릭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수치로 수정을 해주면 행 높이를 수정할 수가 있고 열 너비의 수정은 열 너비를 수정하고자 하는 열 번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후에 열 너비 메뉴를 클릭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수치로 수정을 해주면 행과 열의 너비를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문서 서식을 꾸미기 위한 기능과 메뉴들은 엑셀에서도 거의 대부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었습니다. 다만 문서 서식을 만드는데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워드 프로그램에서는 표를 먼저 만들고 표 안에 데이터를 입력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엑셀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들을 문서 서식으로 꾸밀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셀 박스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쇄가 되지 않을 부분의 셀들을 메모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앞에서 설명하기 위한 내용들 중에서도 한 번씩 나왔던 기능들입니다. 표시 형식은 입력된 데이터를 숫자, 텍스트나 문자, 시간, 날짜와 같은 형태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만이라는 숫자를 입력했을 때 1000 단위로 쉼표를 적용해 주는 것이 보기 좋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시 형식은 홈 탭 표시 형식 메뉴에서 간단하게 표시 형식을 변경해 줄 수도 있고 셀 서식, 표시 형식 탭에서 표시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표시 형식을 수정해 주는 방법으로도 표시 형식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입력된 데이터를 그래프와 같은 그림으로 데이터를 표기하는 것으로 한눈에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차트로 보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엑셀로 입력된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할 때 데이터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에 차트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차트 또는 그래프를 포함시킨 보고서를 좋아하는 직장 상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트에 표현될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제에서 보는 데이터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삽입 탭에서 차트 메뉴 박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차트 종류가 있는데 크게 선형, 원형, 막대 차트와 같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형식으로 맞는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차트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차트 종류를 선택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이 좋은 차트를 만드는 것이겠죠.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차트로 표현할 데이터가 입력된 셀의 범위를 전부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때 셀 범위는 데이터의 날짜와 상품명과 같은 범주를 포함해서 셀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셀 범위를 선택했다면 삽입 탭 안에
리본 메뉴, 차트 메뉴 박스 안에 있는 차트 종류들 중에서 차트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의 차트를 선택해 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차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꺾은 선형 차트와 원형 차트 두 가지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 안에 표현할 데이터 범위를 범례로 표기할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B4셀부터 20셀까지 선택을 하고 삽입 탭,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카트가 생성이 됩니다. 꺾은 선형 차트 안에 그래프들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그래프 실선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클릭한 그래프가 어떤 계열의 그래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선 그래프의 데이터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를 클릭하면 그래프의 데이터 값이 표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선 그래프들도 하나씩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를 적용시켜 주도록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서 적용시켜 주셨다면 다시 한번 각각의 실선 그래프들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에서는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차트의 항목이나 그래프 색상과 같이 차트 서식을 전체적으로 꾸밀 수 있는 꾸미기 서식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기 좋게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차트는 보통 카테고리 범주 데이터 비율을 보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따라서 차트를 만들 데이터는 상품명 A, B, C가 입력된 셀 범위와 매출액 합계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 C11셀부터 E11셀까지 셀 범위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연속되지 않은 셀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셀 범위를 지정할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셀 범위로 선택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연속되지 않은 셀 범위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품명이 입력된 범위 C4셀부터 E4셀까지 범위와 매출액 합계 범위 C11셀부터 E11셀까지 셀 범위로 선택을 한 뒤에 삽입 탭 차트 메뉴 박스의 원형 차트, 원형을 선택해주면 기본적인 원형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원형 차트 안에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 원형 차트로는 어떤 차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꺾은 선형 차트에서 데이터들을 표기해 준 것과 같이 원형 차트의 조각들을 하나씩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를 적용시켜 주면 원형 차트 조각조각의 데이터들을 표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로 이동을 해서 원형 차트의 서식을 꾸며주는데 원형 차트의 조각들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적용해보고 데이터 표시 형식을 백분율로도 표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고자 하는 차트에 맞도록 서식을 수정해서 적용해 주시면 차트를 쉽게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엑셀 메뉴 중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번과 같은 연속된 데이터를 채우는 방법인데 예제 서식에서 A열에 1, 2, 3과 같이 순번을 입력한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서식의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번을 직접 입력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양이 많다고 가정할 때 순번을 직접 타이핑을 쳐서 모두 입력한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타가 날 수도 있겠죠. 먼저 순번이 시작되는 A5셀과 A6셀에는 순번을 각각 1과 2를 직접 입력을 해주고 난 뒤에 A5셀과 A6셀을 범위로 선택하고 A6셀의 우측 하단의 모서리 끝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커서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모양의 커서를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순번을 입력해야 하는 셀까지 쭉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면 연속된 순번을 직접 타이핑 쳐서 입력하지 않고도 순번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채우는 데이터 형식은 숫자, 날짜, 수식, 데이터와 숫자가 결합된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은 텍스트를 상중하 또는 왼쪽, 중앙, 오른쪽 정렬 이외에도
오름 차순과 내림 차순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뒤죽박죽 입력된 데이터를 오름 차순과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시키는 방법으로는 정렬시킬 데이터 범위를 선택한 후에 데이터 탭 정렬 메뉴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정렬 옵션에서 정렬 기준은 상단 목록에서 정렬시킬 열을 선택해 주고 정렬 기준으로는 데이터 값, 셀 색상, 글꼴색, 셀 아이콘 중에서 정렬시키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렬시킬 방법으로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렬하는 기능은 정렬 메뉴 이외에도 필터 기능으로 데이터를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음영 색상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필터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필터를 적용시킬 셀 범위를 선택한 상태로 데이터 탭에서 필터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필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필터가 활성화된 셀은 마치 드롭다운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 필터가 적용된 부분을 클릭해보면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색 기준 필터, 텍스트 기준 필터, 그리고 검색으로도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고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입력된 자료 안에서 일부 텍스트나 문자, 숫자 등의 데이터가 입력된 셀을 찾는 경우에는 찾기 및 바꾸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고 찾은 데이터 값 전체 또는 일부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메뉴는 홈 탭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찾기 및 바꾸기 메뉴를 찾을 수가 있고 단축키는 컨트롤 H 또는 컨트롤 F로 찾기 및 바꾸기 메뉴 창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메뉴 창에는 찾기 탭과 바꾸기 탭이 있는데 찾기 탭에서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문자 또는 숫자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데이터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셀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바꾸기 탭에서는 찾고자 하는 데이터의 문자 또는 숫자를 찾고 해당 데이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문자 또는 숫자들을 입력하게 되면 찾은 내용을 바꿀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찾기 및 바꾸기 옵션을 클릭해보면 찾을 범위를 시트와 통합 문서 전체로도 변경을 할 수 있고 검색 범위를 행과 열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위치를 수식이나 데이터 값 또는 메모와 같은 데이터 안에서만 찾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틀 고정 메뉴와 셀 숨기기 그리고 시트를 편집하는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행과 열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 해당 데이터의 카테고리나 범주를 확인해야 될 때 스크롤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이때 틀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스크롤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더라도 틀 고정이 적용된 부분은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셀 숨기기 기능도 데이터에 입력된 양이 행과 열 방향으로 많은 양이 입력되어 있거나 인쇄 부분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는 행과 열의 데이터가 있다면 불필요한 행과 열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도 셀을 숨겨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트 편집은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이름도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시트도 숨기기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식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틀 고정 메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과 열을 고정할 셀 또는 행과 열의 범위를 선택한 후에 보기 탭에서 틀 고정을 선택해서 고정하고자 하는 행과 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셀 숨기기 기능은 행과 열 중에서 숨기고자 하는 행 또는 열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숨기기 메뉴를 클릭하면 숨기기 할 수 있고 숨기기 취소는 숨겨져 있는 앞뒤 행 또는 열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숨기기 취소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져 있던 행 또는 열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앞에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시트를 숨기는 방법은 셀 숨기기와 마찬가지로 숨기고자 하는 시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숨기기 메뉴를 클릭하면 시트를 숨길 수 있고 숨겨져 있는 시트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아무 시트나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숨기기 취소 메뉴를 클릭하면 숨겨져 있는 시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숨기기 취소하고자 하는 시트를 선택한 후에 확인을 클릭하면 숨겨져 있는 시트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격증 취득의 목적이 아니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기능들과 메뉴들, 그리고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함수와 수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엑셀 업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다 보면 엑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